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스텔라 이야기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기에 몇몇 알트코인이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루멘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차트는 시총 100위 안에 있는 암호화폐만 선별이 된 것이고,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약 53%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상승률을 보더라도 시총 100위 안에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도지와 고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스텔라 루멘은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비교적 가격의 펌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치중을 하지 않고 조금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금융망의 유틸리티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또 리플의 XRP가 상승을 하게 되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은 적은 수치로 따라서 상승을 해오던 패턴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리플의 XRP보다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스텔라 루멘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스텔라는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런던에서 열렸던 2024 메리디안 행사에서도 마스터카드 외 수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해커톤 등을 진행을 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SC의 게리 겐슬러가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SC와 악연을 맺어왔었던 리플에게는 매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스텔라는 리플과 가격이 커플링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리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스텔라도 함께 오를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에는 스텔라 개발재단 2024년 3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유의미한 수치들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900만 개 주소 돌파한 부분이라든지 스텔라 재단에서 5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신생기업과 파트너십들을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이죠. 소로바는 버전 6.0을 출시를 했고 역대 가장 많은 제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 프로토콜을 비롯해서 5개의 프로토콜 지원 발표도 있었고요. 또 프랭클린 템플턴의 스텔라 기반 벤지 투자 플랫폼은 공급량이 약 4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새로운 프로토콜 22버전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 소로반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12일에 테스트넷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메인넷 투표는 다음 달 5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의 흐름을 보면 역시 RWA 시장 무시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RWA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밈코인이라든지 어떤 거품이 있는 NFT 프로젝트들보다는 훨씬 유용성 측면에서는 중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RWA의 국채 토큰화 부분에서는 스텔라가 아직도 이더리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쉐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더리움과 스텔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대5로 양분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블랙락이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화된 펀드를 상품을 출시를 했죠. 그 이후에 이더리움의 쉐어가 조금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텔라는 그래도 여전히 프랭클린 템플턴이 스텔라를 통해서 여러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블록체인 RWA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세장에 진입을 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 재료로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텔라의 CPO이죠. 토모 웰러 엑스포스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텔라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엑스포스팅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스텔라의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개발을 하고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는 개발을 하고 가격이 수년간 짜증날 정도로 안정화만 되어 있어도 우리는 개발을 한다. 우리는 계속 개발만 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스텔라는 항상 이래 왔었고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에 관계없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던 길을 쭉 걸어가겠다. 이런 글을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파이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는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멈춘 상태였는데요. 어제 마이그레이션이 길게 지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될 당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한번 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파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매우 느리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양도 11월 들어서면서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시적으로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제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퍼레이션 수라는 것은요, 한 개의 트랜잭션에 최대 100개까지의 오퍼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텔라와 파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에서 제가 철수에게 1파일을 보내고 영희에게 1파일을 보내고 또 길동이에게 1파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각각 다른 트랜잭션으로 만들어 보내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나 파이에서는 이런 거래를 할 때 각각의 보낼 거래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스텔라와 파이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1트랜잭션에 100개의 작업을 모두 합해서 보낸다라는 것인데요.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작업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트랜잭션에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개 정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3개 정도의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개 트랜잭션 안에 최대 100개까지 꽉꽉 채워서 보내게 되면 약 30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보면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좀 더 한 번에 많은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시간, 주기가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되는 기존 데이터를 보면요. 보통은 1분에 1개 정도 트랜잭션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은 2개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속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1분에 4개에서 5개 정도의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트랜잭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굳이 100까지 차지는 않았지만 80 정도만 되더라도 이 트랜잭션 자체가 훨씬 많아져 버리면 같은 조건에 훨씬 많은 지갑이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이 한창 많이 되었던 4월 경우에는 시간당 약 2,000개 정도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0개가 조금 넘으면요. 아무리 빠르게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에 5만 개 정도밖에 도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의 기록을 보면요. 하루에 5만 건을 넘는 마이그레이션 양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매우 떨어졌지만 간헐적으로 시간당 3,000이나 3,500이 넘는 그런 속도도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00개가 넘는 그런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5,000개 넘게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속성만 유지가 된다면 하루에 12만 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도는 2022년 6월 폐쇄형 메인넷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6개월 정도 누적되었던 마이그레이션 양을 한 번에 처리할 때 속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도 하루에 거의 12만 개 가까이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요. 파이코어 팀은 파이투데이 6월 28일 공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변경사항이 계획이 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관련 업데이트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죠. 그리고 지난 10월 22일경에는 개발자 채팅란에서 이 마이그레이션 업데이트 관련해서 어떤 변화나 개선된 부분이 있었는지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개선을 했고 이제 더 나아진 부분이 있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코어팀이 언급한 개선된 부분이 이제 이런 속도의 상승을 얘기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속도가 단기간 매우 빨라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이 되지 못하고요. 자주 멈추게 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를 지키면서 10월 중순 말처럼 지속적인 마이그레이션 진행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마이그레이션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잠시 일어난 일이었지만 어제 일어났었던 단기간의 빠른 속도 변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수는 693만 개를 돌파를 하였고요. 700만 돌파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16일 동안 약 4만 6천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7,700여 개를 한번 살펴보면요. 평균 수치가 평소보다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당 약 485파이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이것은 락업 물량까지 포함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95% 지갑이 2,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고요.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은 2파이고 최대 마이그레이션 양은 5,750파이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보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여러 움직임을 한번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역시나 크게 보았을 때 여러 개미 지갑에서 파이가 유출이 되고 있고 중간 지갑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고래 지갑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GBSH라는 파이 지갑은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약 25만 개의 파이를 매집을 하였고 그리고 단 하나의 파이도
전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으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5만 개의 지갑은 2개의 계정으로부터 104번에 걸쳐서 매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인데요. 이 GBSH의 기록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2개의 지갑으로부터 수천 파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받은 2개의 지갑을 또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역으로 보자면 대충적으로 이런 그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지갑이 이번에 한 달 동안 21만 개의 지갑을 매집한 GBSH 지갑이고요. 이 지갑은 여기 2개의 지갑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고 또 이 2개의 지갑은 또 다른 중간 고래 지갑으로부터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고래는 수많은 매집 지갑으로부터 다시 파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계의 매집 지갑들은 여러 소규모 지갑으로부터 파일을 모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파일은 정확히 어떤 이유로 나와서 거래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당한 P2P 거래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또 이 중에는 규정을 어기고 거래를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해킹 관련 파일도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수많은 파일 양이 이 안에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케이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왼쪽에 있는 개인 지갑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향하면서 점점 매집 지갑, 고래 지갑으로 향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아직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표는 파이의 락업된 수량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파이 수량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1파이 이하를 가지고 있는 지갑이 여기서는 4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중 약 180만 개는 3년 100% 락업이 설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아직 파일을 활성화를 하지 않았거나 온체인 락업을 따로 진행을 해서 사용 가능한 파일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지갑은 이미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일을 상당히 많이 매집한 개인 지갑, 소수 지갑들이 이곳에 포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파이의 메인넷 지갑도 함께 존재하지만 개인 지갑도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만 개와 100만 개 사이에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 약 25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지갑이라면 100만 개보다는 10만 개 좀 더 가까운 양을 가진 지갑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시장에서 손바꿈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요. 다수가 가지고 있던 이 파이코인보다 소수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코인의 양이, 이 비중이 더 커지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약세장에서는 항상 고래는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요. 개미는 비트를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고래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고 그때 개미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을 보여왔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든 고래는 비트코인을 더 비축하려는 모습들을 장기적으로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미 소수의 지갑이 비트코인의 다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생태계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 20% 또는 그 이하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파레토 이론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현재 파이 시장을 보면요. 사용 가능한 파이 수량은 약 8억 8천만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 파일을 볼 때는 온체인 락업까지 제외를 해보고요. 지난 10월에 총 사용 가능했던 파이코인의 양을 한번 보면요. 약 7억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7억 개, 8억 개 정도를 놔두고 이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전에 여러 생태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큰 수치들에 비해서는 파이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한 양을 보면요. 그렇게 많이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파이오니어 분들은 멘탈에서 무너지고 빨리 처분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급한 일로 인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가 스캠처럼 보여서 빠르게 털고 나가려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런 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 KYC 유예기간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이머가 멈춰 있어야 함에도 타이머가 계속 진행 중인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현재 모더님들이 정보의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보통 타이머가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타이머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 현재 문제점에 대한 이 정보를 스크린샷을 첨부를 하고 파이 아이디 정보와 함께 모더님에게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더님이 따로 코어팀에게 그 정보를 제출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